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63페이지 강의는, 이게 좀 잘려가지고, 63페이지를 아예 그냥 자료를 새로 좀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 가등법 조문, 이 가등법이 이제, 바뀐 게 벌써 꽤 됐지만, 한 문제로 보면 한 100개 될까요? 그죠? 10개씩 나오니까 한 10년치 해봐야 뭐, 100개죠.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보시면서 객관식도 그냥 같이 보시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또 보고. 근데 그때 갈 때는 또 객관식 할 때는 그때 또 보면서 그냥 또,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마. 조금씩. 이렇게 되는구나. 문제가. 이런 것들을 내는구나,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냅다,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자, 6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예규가 하나 있는데, 사건 본인이, 우리가 그랬죠. 본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도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예컨대 보고조 신고다. 거기 그 조문에 보지. 이 보고조 신고에 관한 조문이 26조인데, 이 보고조 신고라는 것은 뭐죠? 신고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또 신고 의무자가 그 사람이 신고 의무자야. 그 사람이 안 하면요. 어떤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냅니다. 따라서 이런 출생 사망 같은 그 보조 신고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과태료는 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2번 보시면요. 보조 신고는 미성년자 물론 이제 가로 안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미성년은 19세까지인데 뭐 2살이다, 3살이다, 5살이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게 있죠. 그래서 또 피성년인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그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신고할 때 우리가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건 보고적 신고든 창설적 신고든 똑같습니다. 그 기출문제 하나 또 밑에 보실까요? 또 기출문제 2개가 제가 실어놨는데, 그 기출문제 그 부미정. 부미정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다, 셋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부미정 신고, 아버지가 정하지 않았지만 출생 신고는 접수해요. 하지만 나중에 출생 신고 한 다음에 아버지를 정하는 서, 우리가 배웠죠. 법에서 부를 정하는 판결 뒤에 배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부를 기록을 하는 건데 여기서 틀린 게 뭐냐라면요. 출생 신고만 하고 기록을 하면 안 돼요. 틀린 게 그죠? 등지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특정 신고 편철장에 두었다가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냥 쭉 읽다 보면 기록한 후가 틀렸어요. 그죠? 처음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도 기본서 공부할 때도 문제를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차 하실 때 똑같아. 2차 하실 때도 문제를 한 번도 안 풀고 그냥 2차 공부하면요. 그 6개월이라 보통 2차 때 한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6개월이 그냥 날아가. 그러니까 그냥 6개월을 그냥 쓴 거야. 그 6개월 후에 그때 와서 한번 써봅시다 하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기본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를 봐야 돼. 그것도 기출문제만 보면 돼. 근데 학원서 만들어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 느껴요, 좌절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많이 풀어봤자 시험장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미 나왔던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생들은 다 그래요. 나왔던 거 푸세요.
심지어 일본도 똑같아. 세계적으로. 그죠? 나왔던 거 보세요. 왜냐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 나올 것까지 공부해서 공부하려면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이미 나온 것만 해도 풀기가 벅차. 하루하루 보내기가, 수험생들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2011년 거, 가족관계 등록 신고인이다. 옳지 않은 거.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1번에 그 창설적 신고는 주로 이제 혼인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이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인데, 혼인신고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법정대리 부모의 동의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운전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또, 보호조 신고의 경우, 지금 약간 금지사항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는데, 금지사항 신고는 지금은 하는 게 아니죠. 왜? 이 사람은 아직 금지사항은 뭐죠? 옛날에, 의사능력이 없다고 봤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피성년 후견인 써놓으세요.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신병원에 있다. 정신병원에 있지만 자기가, 정신질환 혼인 생활을 할 수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결혼할 수 있죠? 혼인신고 못해요? 부모가 다른 사람이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을 할 수 있어. 근데 써놓으세요. 여기다 뭐라고요? 진단서는 필요해요. 그죠?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죠. 그 다음에 보호조 신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죠. 한전체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 그냥 지워놓으세요. 한전체 안 나올 거죠.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있었죠. 재판상 인지, 재판상 파양, 재판상 이혼 신고. 자, 이 재판이라는 말 들어가면요. 재판이라는 말에 들어가면은,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혼인 신고는, 라든지, 이혼 신고 같은 것들은, 또 협의상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설적인 것인데, 이걸 재판으로 하면요. 재판으로 하면은 전부 다 뭐죠? 이게, 보고적 신고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 강제인지, 재판상 파양, 재판상 이혼 신고는 원래 그럼 누가 의무자냐 보세요. 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인지해달라고. 강제인지, 재판상 인지. 이 강제인지란 말이 재판상 인지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이혼 안 해주니까 뭐죠? 이혼을 안 해주니까 재판상 이혼을 해요. 그러면 이 판결 나왔어. 내 여자가 한 거야. 남편이, 그죠? 남편은, 상대방이야. 그러면 이 재판이 확정되면요,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누가 같은 겁니까? 재판을 소제기한 사람하고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은 낼까요? 상대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은, 우리가 재판상 파양에 대해서 소제기자는 신고 의무자고요. 상대방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뒤에 끝나는 말이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한 달 안에 안 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소제기자입니다. 4번 잘 보시고 요것도 뒤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5번에 보호적 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부에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 출생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아닌 거자가 했어요. 그렇다도 이미 걔는 출생했어. 했는데 그러면 영향 없죠. 원래 엄마가 하고 이렇게 존속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왜냐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 알잖아요. 엄마가 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왔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죠. 맨날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아들 낳는지 딸 낳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근데 나중에 그게 무효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설적 신고 조문이 27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 조문에 따라서, 특히 동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나서 첨부하라는 것이 조문에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3번에 증인이 필요한 신고도 있죠. 증인은 이제 우리가 보통 혼인 신고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또 입양 신고라든지 뭐 파양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가 증인 신고를 합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옛날에 이혼 신고도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통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이혼 신고 해주사가 오면요, 법무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증인을 서가지고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혼 신고는 그냥 증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법무사한테 안 오죠, 그죠? 그래서 혼인 신고 거기 밑에 나오죠. 혼인 신고나 지금 입양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증인이 지금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증인이 그 신고해서, 그러면 증인이 따로 이렇게 증인 신고서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신고서에다가 그 사람 증인의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하면 되는 것이지 뭐 별도로 또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고서에다가 그 증인 뭐 작은아버지다, 그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주소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심지어 무인도 찍죠. 따라가서 찍기도 하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렇게 무인도 돼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까 예규에 대해서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렇게 할 때, 그 이혼은 지우세요. 지금은 이혼은 없습니다. 이게 옛날 예규네. 이혼은 지금 지우세요. 이혼은 지우시고, 하여튼 혼인할 때, 그 동의를 한 사람도 증인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는 현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는 이제 첫째는요, 그렇죠. 대부분 뭐 신고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신고서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또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호적 같은 경우 옛날 분들은 또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 말을 모르잖아. 그죠? 몰라요? 그럼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또 그리고 또 뭐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인터넷으로 또 할 수 있는 전자문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나왔었습니다.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고 방법은 조문상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한다는 얘기는 31조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가서 출석을 해야겠죠. 출석을 해서 우리 애가 나왔다, 이렇게 가지고 말로 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 시운면장 실제 담당자가 그걸 읽어주고. 옛날에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다 뭐죠? 이게 바뀐 거야. 이게 날짜 틀리고 앉았고, 그죠? 기억대로. 야, 저번 주에 화요일 날 났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쓰고, 그죠? 그래서 일단 들려주면은 그 서명을 해서 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3변. 그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또 사고가 있어서, 그쵸. 요즘에 뭐 메르스 환자가 있다. 그럼 애를 낳았어. 그러면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전화로 말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여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죠?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본인이라든지 사자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단서에 그런 말을 해요. 55, 56, 61, 63, 71, 14. 6가지는 대리가 안 된대요. 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대리가 안 되는 거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원래 그 밑에 밑에는 이제 우편도 되죠. 우편됩니다. 우편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6가지가 이제 뒤에 제가 아마 이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게 혼인신고, 예컨대 혼인신고 같은 거는 안 돼요. 혼인이용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인지신고 있잖아요. 입양신고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대리로 하면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될 수 있으니까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6가지 제가 뒤에 암기를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때 있습니다. 그죠? 그죠? 거기, 71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뭐, 혼인, 이혼 신고 다음에, 이게 인지, 입양, 파양, 이런 것들,
혼인, 이혼, 거꾸로 해도 됩니다. 뭐 인지, 입양, 파양. 하여튼 그 6가지 혼인, 이혼, 뭐 얘네가 이거 딱 따가지고 뭐 인태, 뭐 인태, 입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자 땁니다. 여기다 앞자도요 한 10번 보면요 이제 앞자도 기억 안 나. 그냥 보면 기억나.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자 따다가 이제 너무 많이 보면요 그냥 보면 알아. 그죠? 그만큼 공부하실 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 안 되면요 만약에 시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해 안 되면 상당수 공부가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탄력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안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렇게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가서, 신고서 양식 같은 건 뭐 공부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신고서에 기재하는 공통적 기재사항, 뭐, 25조에 같은 신고서에는 이제 다 쓴 다음에 뭐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이때 날인도 되고요. 서명이란 말은 자필로 쓴 것이고, 기명은 이제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름을 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기명. 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서명은 자필 쓰는 거고, 돈 앞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되고, 또 날인, 저것도 돼요. 지문도 됩니다. 지문도. 도장 없으면 지문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뭐 출생인지, 혼인인지, 신고한 날짜, 또, 그 다음에, 뭐, 출생이라면 출생한 날짜를 쓰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신고인하고 본인이 다르다. 부모가 같다. 그럴 때는 뭐, 그 본인의 등록 기준지 물어봐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신고인이 누군지, 뭐 아버지인지, 그죠? 뭐 며느리인지, 뭐 예컨대, 뭐, 그죠? 시어머니인지, 이렇게 뭐, 잘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 서류를 쓸 때, 주민번호 쓰는데, 주민번호 요즘에는 잘 안 이제 다 안 쓰고 출생한 날짜, 막 이렇게, 뭐, 요즘 병원도 그러죠? 몇 년생이, 뭐, 주민번호 안 부르고 그냥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왜 부르냐고 하는데, 그냥 출생한 날짜 쓰는 것도 해서,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예 안 쓰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신고서의 신고서도 고치면 이제 고칠 수 있다 했을 때, 하여튼, 고칠 때는 이제 본인이 고치면, 본인 도장을 찍어야죠. 고치면서.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고 사건이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바꿨을 때는, 예컨대 등록 기준지라든지 신분 변경 사유. 예컨대 예를 들면 그거죠. 55조에 보면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 처음에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여기 B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B하고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사람이 옛날부터 결혼하기 전에, K라는 사람, 여기 C 여자, 혼외자 C하고 결혼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그럼 K라는 아이는요, 얘는 혼외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얘랑 결혼을 해요. 결혼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 됩니까? 얘가 뭐, 그냥 혼중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또 아니면, 요인이, 보통 이제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죠. 보통은 이제 B하고 결혼하면서 보통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아이 갖게 되다,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경우는, 저기 준정이라고 그러죠. 준정.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때 출생 신고할 때는 혼외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혼인종이 다 된 거지. 그랬을 때 거기 그런 것들을 기재하라 뭐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의 혼인이 무효가 되면 무효인 경우에는 이제 혼인 중에다가 혼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하라는 것이 있고요. 3번에는 다 봤던 겁니다. 친권자나 이제 후견인이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신고인이 친권자다, 후견이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의 신고인인지, 뭐 성년 후견인지를 써서 신고인의 자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고인의 자격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증인, 아까 봤었죠? 증인일 때는 그냥 증인은 그냥 거기다가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써놓고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증인이 필요한 것은 이제 혼입파, 혼인, 입양, 파양 세 가지가 현재 있고요. 증인은 2명입니다. 증인을 2명을 두게 되고요. 성년자야 됩니다. 물론 성년을, 그죠? 물론 혼입파에 동의한 사람, 그 동의한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 증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신고해보니까 등록 안 됐대. 그러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쓰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존재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사건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인이냐. 외국인일 때는, 우리가 외국인일 때는요, 외국인일 때는 등록 기준지를 쓰면, 등록 기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국적을 쓰면 되죠. 국적이죠? 네, 국적. 신고서의 문자는 뭐 아라비아 숫자하고 한글을 쓴다, 뭐 이렇게 쓰고, 뭐 한자, 이름에 대해서는 뭐 한자까지 같이 쓴다, 뭐 그런 거 봤었죠? 그리고 뭐 본은 반드시 한자로 쓴다, 뭐 그거 봤던 것들이에요. 6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외국어로 문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이 있는데, 그 화살표에 외국인 본인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뭐죠? 영문이 되어 있는 그 신분증하고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이따가 다 써놓는데 어디다가 특정 신고 서류 편철장에 접수를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아까 서명, 기명, 난행 대신 전부 다 뭐, 지금은 이렇게 무인할 수 있어요. 무인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인데, 그걸 뭐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서류가 이제 2005년도 개정돼가지고 또 최근 꽤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 특히 창설적 신고가 이제 보통 뭐가 있었습니까?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민인지 같은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만이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즘은 도장 다 안 가져오니까 그냥 서명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무인도 된다. 뭐 이렇게 뭐 아주 간편합니다. 지금 간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전자문서 A에서 이번에 23조에 그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고를 전자 저쪽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자문서로 할 때는 사건 본인의 바로 그 등록 기준이죠. 등록 기준지 그 거기에 있는 시장, 거기에 있는 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등록 기준지가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때는 주소지로 가겠죠. 그리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올해 이게 작년 들어왔죠. 15년에 재외국민의 경우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가 들어왔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재외국민을 센터로 관리하는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등록관이 처리를 하는 거지. 지금은 다 그냥 앞으로 하는 건 없는데 재외국민 등록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외국인은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바로 별도의 사무소가 있고요. 외국인은 그냥 그 거주지. 왜냐하면 외국인은 등록 기준지가 없잖아. 그 거주지가 거기지. 거주하는 곳에 시장에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고 사망에 이러한 전자신고는 당연히 온라인 정보가 사이트에 저장되면요. 저장되는 순간에 접수가 된 걸로 봅니다. 등기, 공탁 다 똑같죠? 전자는. 예.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수리할 것인지 부수리할 것인지 하는데, 이제 부수리 통지를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통지도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전자문서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들. 그래서 부수리 통지도 온라인으로 통지를 해주구나. 까지 보시고, 2, 3 전자문서 펼치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첨부서류. 첨부서류도 전자로 스캐닝 떠서 등록했죠? 당연히 이렇게 첨부를 해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조문이 36조의 이 조문인데, 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었어요. 이 4개가 들었으니까 또 하나 나오겠지, 그 주문이에요. 그죠? 4개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2번, 3번, 4번은 뒤에 다 배우거든요.
개명과 창설과 정정인데 세 세팅 따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개인의 개명하는 거, 등록부 창설하는 거, 등록부 정정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그거 외에 새로운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이었어요. 그래서 뭐 창계 창정 이렇게 오시든지 창계 창정 이렇게 해서 네 개구나. 전자일 때는 창계 창성, 그죠? 뭐 국적 취득자 창, 개명 신고의 개명, 그다음에 창설 신고 창설, 정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였었죠? 여기서 창계 창정 중에서 먼저 안 되는 거 출생 신고 답이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기출문제 보시면 보세요. 이런 거 틀렸다. 본지 오래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것만 공부 안 하고 엉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부가 딱 요거 나오지 안 나오지? 이거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지? 그러면 애웠어야지. 뭐 한두 개만 합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죠? 그게 아니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이거 못 맞췄으면 뭐 허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이렇게 전자문서로 했을 때 이거 당연히 그런 정보 내용하고 첨부 서류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내겠죠. 온라인으로 보내고 전자서명 같은 거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2항에 이런 특히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아까 개명이라든지 창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뭐죠? 가정법원의 개명 재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판서 같은 것들을 가져와야겠죠. 첨부할 때. 신고할 때, 그죠? 결정문을 보내야지 신고하는 거지. 그냥 개명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결정문이 재판서로 같이 첨부해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확인해서는 증명서를 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에 따르면 그러면은 그 예규가 이제 있는데 이거 2014년도 5월 달에 들어온 제도인데 이 전자문서를 통한 예규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항상 조문, 규칙, 예규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규에 따르면 전자 신고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에 이패밀리라 가지고 이패밀리 에스코트 주적회의야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거기 다 서류도 있고 다 있으니까 편리하게 하라 이거지.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이제 말로 하는 신고가 있겠죠? 말로. 아까 말로 하는 거 봤었죠? 아까 제가 조문을 이제 순서가 이제 말로 하는 거, 이거 갖다 놨네. 말로 하는 거가 31조 하면서, 거기 3항에 언더라인에 6개, 55조부터 6가지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태, 입파, 혼인이요. 6가지. 인태, 인지, 태아. 이게 태아 시험 문제 참 이상한 게 태아의 인지가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좀 길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리인이 안 됩니다. 특히 태아의 인지 같은 것들은 대리인이 참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대리 제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말로 하는 신고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우편에 의한 신고도 있죠, 우편. 우편도, 이게 우편은 이제 외국인은 안 되지만 국내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우편 제도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섬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편 같은 거 거의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편에 의한 신고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편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신고증에 신분증을 복사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죠? 그죠? 그래서 똑같죠. 지금도 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증 4번을 가서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특히 그런데 여기서 인감증명이 나옵니다. 보통 인감증명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나와요. 우편할 때. 그래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뜻이에요? 창설적 신고죠. 써놓으세요. 혼인, 뭐 이혼 그런 신고죠. 그런 거 인지. 그런 신고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또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가져라.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인감증명서 넣는구나.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할 때, 부모가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고한 사람의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 우편일 때 나오는구나. 이게 그림이 좀 잡혀져야 됩니다. 그죠? 안 내면요. 안 내면 뭐 신고 수리 안 해주겠죠?
자, 이제 신고를 하면요. 신고를 하면 신고인이 맞느냐라는 것을 이제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 가죠. 70페이지에. 23조의 그 신고 방법에 대한 조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신고로서, 거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설적 신고를 말합니다. 창설적 신고, 즉 혼인신고, 이혼신고, 협의상 이혼신고 같은 거, 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왔을 때는 문제 안 돼요. 신분증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출석 안 했을 때는 본인의 신분증 가져와라. 당연하죠. 신분증 복사해서 줘라, 야. 내가 대신 신고해 줄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분증 복사해서 제시하거나 또는 신고서에 본인의, 그러니까 신분증이 없고 신분증 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그죠? 예. 이렇게 뭐 그런 조문들이 이렇게 있는 걸 아셨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에 따라, 그렇게 냈을 때, 그러면 또, 규칙에 또 조문을 또 해놨어요. 자, 그럼 냈으면요, 규칙은 뭐냐, 32조, 보세요. 32조의 2랑, 따로, 자, 또 뺐어요. 1, 3 뺐는데, 32조에 세 가지 조문이 있는데, 첫째, 시장. 그러면 시장이나 재해공관장은 신고서에서 출석한 사람이든지, 제출한 사람들인지 신분증을 봐야죠. 그러니까 출석했을 때 출석한 사람, 아니면 본인이 안 났을 땐 제출인이겠죠. 제출인의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신고인 등이 안 나왔다면 불출석한 사람,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때, 그죠? 그래서, 신고서류 4번. 그러니까, 신고서류 4번을 안 가져왔으면 4번을, 그죠? 복사해서 첨부를 하라. 그런 뜻이겠죠. 사망에, 이러한 신분증이 물론 이제 이 항에 이러한 신분증은 국제면허증 같은 것도 되고요. 또 공무원증도 됩니다. 공무원증까지 다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국의 국가의 명예 신분증도 되는데, 여하튼, 사망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럴 때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그 사람의 신분증을 내면 되겠죠. 또는, 인감증명서 가져왔으면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본인 거를. 그러면 구태여 신분증 없어도 그 사람의 신분증이 있는 걸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조문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예. 그다음에 대리인 신고. 넘어가서, 그러나 대리인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다음 페이지. 대리인이 안 되는 것들이, 인태, 입학, 혼의가 있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안 되는 거는 사자는 됩니까? 사자란 말이 이제 심부름 하는 거죠. 부모가 사실. 사자는 됩니다. 그죠? 사자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리인장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 접수할 때 본인의 확인 방법들이 있고요. 쭉 가서, 다음 페이지에, 빠스 밀렸네. 이게 좀 밀려서, 신고할 때, 우리가 뭐 가져갑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공무원들 시험, 예전에는 그 사무관 시험에 들어왔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마 2010년부터인가 사무관 시험 문제에,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빠졌어. 그래서, 지금은 시험 안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73페이지. 28조에 이제 아까 증인에 대한 얘기가 했었고, 증인에 대한 얘기 또 나왔었죠. 문제는 이제 가볍게 보세요. 이쪽에 어차피 배점이 작으니까. 나번에 증인의 기재가 빠뜨렸다. 원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빠뜨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동의를 빠뜨렸다면은 그냥 나중에 추후 보완하면 됩니다.
부여는 아니고, 동의가 빠졌다면 동의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라든지 했을 때, 동의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추보안해서 하면 된다. 뭐 해서, 보고있고요. 그게 나번 얘기고요. 외국인도 증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민법상 증인이 필요한 신고할 때, 그죠? 혼인, 그죠? 같은 거, 할 때, 입양 같은 거 할 때, 이 증인이 필요한데, 외국인도 증인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결론은, 제3자가 제3자만 되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증인은 된다. 결론적으로 된다. 보였습니다. 그죠? 네, 됩니다. 그래서 입양 같은 거 할 때 보통 외국인들이 신부들이 맡겼죠? 그럼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부존재 부지사항.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쪽은 참 약간 처음엔 낯설으니까 약간 용어에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74페이지에 조문에 29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거나 또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인데,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쓰면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얼마 전인가 그냥 믿을 수 없는데, 회사에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장인데, 대학생 신입생한테 불렀대요. 야, 너희 아버지 부모님 이름 써봐라. 그랬더니 한글을 쓰길래, 야, 한자 써봐. 뭐 쓰더래. 야, 자기 아버지한테도 모르냐? 아이씨, 그래? 그냥 뭐. 하긴 나도 뭐 옛날에 신청검사 갔는데, 그 양반이 신청검사 받을 때, 에이, 갑자기 쓰라니까 상이 안 나가지고 엄청 터졌는데, 에이, 야, 네 이름 써봐, 네 이름 써봐. 그때 자기도 못 썼대. 그래서, 아유, 그래가지고, 가. 예, 가라. 그렇게 모를 수 있죠. 부모로서는 한자 쓰면 못 쓸 수 있죠. 그래서, 또 등록기준지 물으면요. 아마 등록기준지 물으면 모를 거예요. 부모, 자식들이.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으면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면 놔두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른다는 얘기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보세요. 1번에 보면 이제 해설에, 예컨대, 등록 기준지가 없거나 잘 모른다든지, 또 부모를 써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든지, 또 분명 찾다든지, 또 말을 못하지만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잖아요. 부모는 말을 못하면 사정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야, 너 그거 빼고 써. 그런 얘기죠? 그 대신에,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건 써야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꽉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면 놔두세요. 그죠? 그냥, 신고만 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단서 보세요. 단서에. 그 법률상 중요한 것일 때는 빼뜨릴 수 없다는 거죠. 법률상. 출생신고하면서 엄마, 아빠를 써야 됐나? 그죠? 하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보안은 뒤에 나옵니다. 추후보안은 나중에 추후보안할 수 있다는데 뒤에 배우고요. 따라서 그것이 1번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거라면 그것은 뭐냐면, 야, 아무리 몰라도 본인의 성명을 써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쓰겠대.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본인 성명? 그죠? 또 창설적 신고에서 자기 와이프를 모른대. 신부를, 그죠? 라든지, 또 칠송 신고에서 출생 신고 제일 중요한 날짜인데 생년월일을 모른대. 그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름 모릅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름은 명미적이 있어요. 명미적. 이름을 아직 안 졌어요. 왜냐하면 왜 안 자니까 뭐 친정집하고 시작적인 싸움부터 가지고요. 지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미정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추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써라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니까 낯설어요. 뭐 부존재, 뭐 부지, 뭐 그런 일도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죠. 가만히 보면 있는 거지, 이거,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법령 이해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쓸 때는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례 예규를 몇 개 보면은 밑에 두 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다든지 그런 거 써라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76호가 뭐죠? 보면 맨 밑에 성과 본 같은 거를 모른다. 그죠? 본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죠? 자기, 또 본이 어디야? 모르죠? 본이 뭐에 우리 물어보죠, 거꾸로. 그리고 출생 사유 같은 것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 자, 동의나 승낙을 요할 때, 입양, 주로 이제 특히 동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입양입니다. 입양인데, 지금 이거 뒤에 나오죠.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동의, 또, 다른 사람의 동의, 필요할 때, 동의서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32조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등기와 달리 승낙서나 동의서를 별도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신고서에다가 그 동의하는 사람이 쓰면 돼요. 서명은. 그래서 그 신고서에 그 동의한 사람, 승낙한 사람이 서명하고 날인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꼭 무슨 동의서를 꼭 가져야 되는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동의자가 거기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딱 쓰면 끝나는 거지. 또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친족회 동의가 없었죠. 지금 친족회란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삭제했기 때문에 조문이 바뀐 거예요, 당시에. 물론 이제 이 항에 신고할 때 재판서라든지 허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개명 허가서 같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재판서 허가서 등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9번에 그 신고서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신청, 통보, 촉탁도 다 여기에 대한 준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 기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신고는 굉장히 여기서 별치시고 이게 A 플러스급이죠. 신고는 이제, 왜냐하면 신고 기간이 있죠. 보세요. 신고 기간은 우리가 어제 배웠던 보고적 신고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신고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 신고 기간은 주로 보고적 신고일 때 한 달 안에 안 하면 5만 원 내라. 또 만약에 구청장이 한 달 안에 안 했어요. 과태료 한 달 안에 안 했는데 공무원이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또 뭐죠? 법원에서 공무원한테 얼마 때려요? 10만 원이라고 때려. 법원에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보내야 돼. 이렇게 서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고 기간이 중요한 것은 보고적 신고일 때만 그렇습니다. 볼까요? 30조에 신고기간은요, 사건 발생에서부터. 사건 발생이라는 건 뭐예요? 민법에 따르면요, 민법의 기간은 뭐죠? 민법의 기간은, 다음 날부터 합니다, 보통. 즉, 초일을 산입을 안 하고 초일 다음 날부터 받았는데, 여기는 초일 산입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예외죠. 맞아요. 우리가, 가등법상의 신고기간점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의 예외다. 그런 말에 맞으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날부터 보거든. 그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확정을 했을 때는 재판이 확정되면 뭐래요? 그 서류가 와야지. 그래서 받은 날, 받은 날, 직접 가서 교부한 날, 그래서 받은 날이에요. 그때 받은 날입니다. 재판은.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신고 기간의 기산점은 보고적 신고일 때만, 출생, 사망 같은 거, 재판상 이혼, 배웠죠? 강제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따라서 그 기간에 빨리를 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입양, 혼인 이런 것들은 기간 없어요. 혼인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합니까? 처벌 안 합니다. 그죠? 또 그리고 거기 신고 기간의 기산일은 원시적으로 발생을 알았든 관계없이 일단 출생하면 그 사람 나는 몰랐어요. 한 달 안에 하라고 누가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나한테 알려줬어? 화를 내도 5만 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그냥 내야 돼. 그래서
따라서 그냥 발생부터 됩니다. 초입을, 산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로 안날부터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안날부터 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가족관계부 등록 존재신고, 인태아, 인지된 태아의 사살신고, 사망신고, 국적 상실신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안날이에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뒤에 가면 아마 외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하여튼 사안인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망이 되는 것 때문에 사안부터 한다. 하여튼 그게 어떤 것 같아요. 네 가지 이따 펼쳐놓으시고요. 넘어가서 그리고 아까 송달된 날부터 기체판이고요. 7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4번 그 말일은 뭐냐, 말일은 한 달 지난 말일. 말일은 그럼 한 달에 만약에 그러면 2월 말일날까지 한다 그러면 말일은 어떻게 되냐? 그건 28일이에요. 그죠? 네, 그때 그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일 땐 토요일 공일 땐 당연히 다음 날이죠. 근데 이제 그냥 월말 그럴 때는 우리가 28일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의사능력 없는,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가 해야 되는 신고인데 친권자가 없었어. 그러면 원래 근데 걔도 안 했어. 근데 후견인이 취임했어, 그죠? 그럼 후견인 취임 한 날부터 한 달이에요. 그때는, 그죠? 그 사람이 의무가 됐으니까. 의무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취임자. 의무자는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후견인한테 과태료라고 했죠? 과태료가. 그래서 그때는 취임일부터 달라가요, 시험에. 그리고 6번에 그 신고 서류를 반려합니다. 야,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오세요. 그죠? 어떻게 자기 이름도 몰라. 그죠? 그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시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져온 날부터 그죠? 우리가 접수가 아니고 다시 가져온 날을 받다 보니까 가져온 게 가져와서 처음에는 한 달 전인데 가져왔을 때 한 달 늦었어. 그럼 과태료 나오고 했죠. 나중에 접수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 공부할 때는 꼼꼼히 볼 것도 있지만 볼 때도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7번에 신고는 이제 도달주의인데 우편 같은 경우 봐줍니다. 우편은 발신주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그죠? 늦게 왔어,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은 그냥 발신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해태는 좀 쉬었다가.